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 스틸러들. 설 연휴에도 좋아 확실하게 파. 이상민 노영희의 신 스틸러. 네,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신 스틸러 설 연휴에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왔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을 맞아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청취자에게 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아니 뉴스와이킥은 그 녹음이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바로 그 생방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군요. 설 연휴에도 그 제대로 모시는 그 국민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전 아나운서 그리고 노 변호사님 고향에 안 가십니까? 저는 서울이어서 서울입니까? 네, 서울이군요.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가요, 변호사님은? 저도 여기에요. 서울이군요. 저는 네. 부모님 그 이유가 모시고 있었군요. 살아가지고 네. 갈 데가 없어요. 네. 네, 어쨌든 뭐 제가 그 노래 한번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방송 안 보셨나, 그 노 변호사님은? 어쨌든 제가 설 인사 노래로 제가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좋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뉴스 하이킥의 구독이 필요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 번 더 꽈봤습니다. 네네네. 관심 좀 많이 주세요 뉴스. 네. 근데 이렇게 대통령님 방심위에서는 왜 이렇게 MBC를 못 살게 그러나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명절에 왜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 명절이니까 참, 제가 지금 읍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이거. 아니 알겠습니다. 잘 봤어요. 그 신년 인사 뮤지컬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게 위로가 필요하다. 박절하게 자꾸 그러실 거예요. 참. 근데 정작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내팽개치시고 네. 참 아유, 괴롭습니다. 어쨌든 그 영상을 라이브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게 좋던가요? 제가 워낙 팬인데 옆에서 보니까 정말 좋네요. 제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밌어서 지금. 대통령 팬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님의 팬이라고. 팬입니다. 예. 정확히 해야 됩니다. 중립입니다. 중립. 네. 바로 저는 잠깐만 저는 네. 중립 아니에요. 저는 극우 보수예요. 옷도 빨간색을 입고 입으셨네요. 보셨죠? 네. 제가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무슨 대통령이 직접 와줬으니까 이분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설 인사로 왔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입니다. 가까운 이들과 정들을 나누고 가슴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뜻깊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고 저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해주셔야죠. 네. 예, 제가 대선 때 네. 로고송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더불어 파티 빠밤빰빰 이런 거 안 나오네요. 아니 잠깐만요. 예의가 없어. 노래를 갑자기 이렇게 못하는. 아까 처음 노래는 엄청 잘하셨는데. 예, 뭐 저 진행하기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그쵸? 너무 재밌다. 너무 좋아요. 아니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죠? 크리에이터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래 한 명이 분명히 하는 건데 네. 노래가 어떻게 앞에 첫 번째 대통령 노래는 엄청 잘 부르더니 네. 왜 그러는 못 거예요? 불렀다고 판단하시는 아니, 겁니까? 캐릭터를 네.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분이 원래 빅데이터가 노래 못 부족해서. 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컴플레인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한 번 네. 더 가볼까요? 그러면 한번더 한동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비대위원장 한번 가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을 맞아서.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이고요. 제가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연탄봉사나비. 어떻습니까? 제가 연탄을 2,000장 날랐는데요. 국민분들께서 좋게 보시라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가면이라 그래야 되나요? 들고 네. 계신 거 사진을 왜 그런 걸 골랐을까?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표정이 너무 그 생딱 그 포즈하고 이상한 똑같은. 말씀 그만하시고요. 네. 진행해 주시죠. 뭐 동료 시민들을 위한 노래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fellow citizen이죠. 네네. 근데 이번 주에 좀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특히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말씀 입장 좀 제 말뜻을 듣고 이해 싶어요. 못하셨나요? 이해했습니다. 그런 질문하신 거? 네. 스타벅스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익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시장이란 공간에 입점해서 영업하면서 그중에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기부하는 모델이 의미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못하셨나요?
네, 언더스탠딩이 어렵네요. 이해가 어려워요. 아니 무슨 말인지 일단 못 알아듣겠어요. 첫 번째 네. 스타벅스가 물론 비싸긴 했는데 이제 요즘은 다른 커피숍도 그 정도 가격이어서 저는 사실 차이를 그렇게 많이는 못 느껴요. 그렇죠. 네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그 경동시장 뭐 그 청량리 일대 되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곳이어서 잘 아는데 스타벅스 간다고 서민이 아니라는 건 좀 말이 안. 아니, 서민은 못 간다는 거는 그게 이익을 뭐 기부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네, 갑자기 왜? 저도 노래 한 곡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벌써 명절인데요. 노래로. 아, 좋습니다. 네, 하시죠. 방해 줄래? 나와 개혁신당 함께 할래? 노래가 어렵습니다. 엄중한 평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이준석 동지와 함께 제가 공동으로 개혁신당 대표를 맡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반드시 제가 깨뜨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기차 타러 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근데 노현희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어떤 발언이 많아지면서 뭐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뭐 전반적인 평가 한번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초동 사투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솔직히 저도 서초동에 오래 있었지만 좀 때때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네. 이분이 이렇게 여의도 사투리랑 서초동 사투리를 섞어 쓰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섞여 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스타벅스 뭐 서민이 갈 수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검사 DNA가 정말 아직도 안 빠지셨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엘리트주의나 이 법조인 중에서 특히 그 아주 젊은 나이에 법조인에 된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들은 네.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설정이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론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배워나와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쓴다는 거는 뭐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사용한 언어가 무슨 사투리인지 그럼 무슨 표준말인지는 정확히 알려주는 건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네. 여의도 사투리는 아니지만 뭔진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확하세요.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의 신년대담 녹화 방송이 방영이 됐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답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터뷰를 한 박장범 KBS 앵커가 파우치, 외국회사의 조그만 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 질문을 받은 대통령님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그 문제라면은 문제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방송들을 안 보셨나 이렇게? 얼마나 그 합창도 잘했는데요. 그 네. 아이들이 공을 갖고 놀던데. 나 참. 근데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잘하죠. 네, 정말 역시 빨간 옷 입으셔가지고 칭찬 잘해주시네.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네네. 아주 열린 음악회 가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네. 가요 하지만 무대도 신년 좋아요. 대담을 두고서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까지 조금 아쉽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왜 계속해서 어떤 이런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왜 자꾸 이렇게 해서 좀 아쉽다. 좀 더 잘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 좀 전에 파우치 얘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네. 파우치든 뭐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왜 자꾸 이런 걸 가져오세요? 이 표현에서 이게 한두 방이 아니었을 것 같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가의 물건을 대통령 부인이 한두 번이 아닌 방식으로 좀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게 어떠한 법률적 혹은 도덕적 그다음에 정치적 목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종류의 그런 부적절한 이 물품의 수령은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네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라는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특히 특수부 검사도 오래 하셨고 검사 DNA가 그렇게 많이 박혀 있으신 분인데 이거를 그냥 마음이 약해서 좀 받은 걸 가지고서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시니까 바로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무엇이 상황의 본질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 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현재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에요.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인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지 않고 자꾸 변명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명품백 외에 다른 걸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나왔던 그 당시 공개됐던 영상이나 뭐 최재형 목사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걸 네. 바꾸느냐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게 그렇죠. 만든다는 그래서 그런 그런 말씀이죠. 식으로 우리들이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그 제가 또 대통령의 나오나요? 네, 예. 대담 어떻게 봤는지 그 궁금하네요. 사안에 대해서 네. 재발 방지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죠. 예. 진솔하게 느꼈다. 예, 이런 진솔하게 말씀이군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가십에 불과한 것을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다가 국정이 되어버렸어요. 대통령 전용기를 나홀로 타고 타지마할 관광 갔다 온 퍼스트 레이디도 있었어요. 이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지 해야겠어요. 오랜 지인이 준 가방 하나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이제 그만들 했으면 좋겠어요. 자중하세요. 참. 진짜 정말 잘하네요. 참 정말, 고마워요. 네, 너무 똑같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진행자님. 지금 너무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너무 이러면 안 빠져들만 되는데. 진행자는 진행을 해야죠. 너무 빠져 있어. 네, 참. 알겠습니다. 다시 정신 좀 차리고 홍준표 시장이 이제 가방 하나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방 하나 갖고 이럴 일이냐 그만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이건, 것인데 네. 그 발언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네. 홍준표 전 검사님께서 가십에 불과하다 가방 받은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말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혹은 사회적 관심이 뭐 너무너무 높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십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관광 갔다 왔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연결시키는데 아니 그래서 그게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라고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바꿨으면 이번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번에 또 바뀌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정말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다들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신년 대담에서 사실 질문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법적 논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아직 뭐 제대로 지금 조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그 대통령실이나 이 방어하는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는 뭐냐면 청탁금지법 8일조 사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어긴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처벌 규정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 처벌 규정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혹은 대통령 부인이 정말 정면으로 위반한 것 같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모든 것들 특히 뭐 좀 야권에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광석처럼 행동하는 것에 비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A가 문제라고 해서 A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다 이겁니다.
B가 문제가 됐으면 똑같은 그런 잣대를 또 들이대주면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자꾸 그 아전 인수식으로 모든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갖다 대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이제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얘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2심 재판에서 또다시 조국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제일 궁금한 게 총선 출마를 할 계획인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길이라면 총선을 나간다? 예,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번 판결문을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2심에서도 똑같은 형량이 나올 거로 생각은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법정 구속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제 그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것은 매우 정치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판부에서 당신 이번 총선에 나가십시오라고 오히려 메시지를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재판부에서 메시지를 던졌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법정 구속 시키는 게 맞아요. 지난번 최은순 씨처럼. 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죄가 매우 무겁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안 시켰단 말이죠. 왜요? 방어권 행사를 하라는 얘기였잖아요. 네네. 재판부에서 말한 게 바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법정 구속 안 시킨다는 거였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방어권이라고 하는 건 대법원에 가서 법리적으로 뒤집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본인이 총선에 나가서 어떤 그 결실을 맺어놓는 것이 그 방법 하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사실은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봤을 때 아마 나갈 것으로 하겠죠. 추측이 예. 되지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길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신 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